네, 이 문제는 8월 19일, 20일 수업 시간에 풀었던 9월 모의고사 대비한 실전 평가 문제 15문제에 대한 그 풀이에요. 15문제를 풀었는데 오답률이 높았던 7문제만 제가 걸러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가 68.6%에서부터 7위까지 뽑으니까 이게 7위가 13번 문제 39.2%까지. 나머지는 이제 30% 이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각자 제가 배부해드린 한글 해설지를 보시고 이제 뭐가 문제였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저에게 물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오답률 순서대로가 아니라 번호 순서대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7개를 해설해 드리는데,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게 몇 %였고 오답률이 몇이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6번 문제를 보시는데 이 문제는 오답률로 친다면은 일단은 4위였어요. 4위였고, 그 다음에 오답률은 이게 지금 6번 문제가 56.9%. 그래서 굉장히 높았어요. 어휘 문제가 어려운가 보다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어휘 문제는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푸는 거예요. 보시면 일단 1번부터 쭉 봤을 때 1번 단어가 안 틀렸다는 거를 근거를 잡아 드릴게요. 왜냐면 1번의 단어가 bottom, 이게 뭐야? 바닥이란 뜻이죠. 근데 앞에 보세요. 앞에 문장을 봤더니 이 위에서 뭐라 했냐면은 when sunlight illuminates, 태양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from above, 위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럼 물체는 위에, on top, 위에가 가장 밝다. 이해가 되죠? 위에서 비추면 위가 가장 밝다.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의 색깔은 결국은 toward the bottom, 바닥을 향해 가면서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렇겠죠? 왜? 꼭대기가 밝으면 바닥은 어둡다. 여기가 반대면 여기도 반대인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그랬어요. 1번 동그라미 칩시다. 맞다고. 그쵸? 자, 2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this shading, 이런 식의 그림자 현상이라는 것은 그랬어요. 즉 이렇게 음영이 진다는 것은 음영이 지긴 했나요? 그쵸? 왜? 어딘가가 bright한데 어딘가가 dark하면 그게 음영이 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물체에게, 자, 이거 주다란 동사는 사형식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즉 물체에게 깊이감을 준다. 자, 깊이감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입체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llows the viewer, 그것을 보는 사람이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준다. distinguish가 뭐야? 구별하다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구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음영이 있으니까, 굴곡이 있으니까 여기 뭔가 불쑥 튀어나온 게 있구나 라고 구별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왔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건 구별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건 뭐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동물이 exactly, 완전 똑같이, 그치만 균등하게 완전 똑같은 색깔이다 라고 했어요. 뭐랑? as the substrate. 자, substrate가 뭔 말인지 몰랐다. 괜찮아. 왜? 아래쪽에 뜻을 줬잖아요. 맨 아래 써 있어요. 뭐라고 했어? 밑바탕.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건 무슨 얘기야? 어떤 동물이라는 게 밑에 바탕 색깔이랑 완전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쉽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 뒤에 보일 수 있다.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어요. 왜? 위에 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빛이 비춰졌을 때 분명히 깊이감을 주게 되고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바탕 색깔이랑 똑같아도 어딘가가 밝고 어딘가가 어두워서 분명히 음영이라는 게 생길 거고, 이런 음영이라는 것은 깊이감을 줘서 구별하게 할 테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3번도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however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뭐야?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은 뭐야? 아래보다 위가 어둡대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반대 현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동물들이 appears to be a single color예요. 한 가지 색깔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쉽게 섞여든다. 자, 그럼 여기서 4번 single color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서 싱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옆에 substrate, 밑바탕 색깔이 만약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알록달록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밑에 바탕 색깔하고 쉽게 섞여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색깔은 단일하고 한 가지 색깔인 게 맞아요. 4번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의 컬러레이션이 뭐예요? 밑바탕 색깔이랑 색깔이 같은 한 가지 색깔이라서 쉽게 섞여 들어가는 색깔을 말하죠. 그런데 쉽게 들어가는 색깔이야.
그러면 바탕 색깔이랑 비슷해서 잘 어우러지고 잘 섞여 들어가는 색깔인데 결국은 이 생명체가 visual impression이라는 건 뭐겠어요? 시각적인 인상이잖아요. 즉 눈에 잘 보이는 이미지라는 것을 reinforce라는 건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할 수 있어요? 주변 배경이랑 잘 섞여 들어가지고 주변이랑 잘 희석돼 보이는 건데 얘가 눈에 잘 보이는 인상을 강화할 수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뒷문장 볼까요? 결국은 그것은 이 동물이 뭘 하게 한대요? blend. 주변 백그라운드랑 잘 섞여 들어가게 한다. 주변 배경이랑 잘 섞여서 희석돼서 묻혀 보인다는데 어떻게 얘 인상을 강하게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겠죠. 그럼 뭐 약화한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weaken 같은 걸 써도 괜찮을 것 같고 undermine 같은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어쨌거나 이 reinforce 같이 강화한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6번이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가 그 다음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에 들어가는데 9번은 오답률 상으로는 6위에 들어가요. 6위였고 오답률은 그래서 한 47%? 47.1%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자, 첫 문제의 요 문장을 볼게요. negative numbers. 이 negative라는 단어를 봤을 때 뒤를 보니까 positive numbers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부정적인 숫자, 긍정적인 숫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숫자에 있어서 negative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 양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봐서 0보다 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수라는 건 훨씬 더 abstract하다. 이게 무슨 뜻은? 추상적이다 라는 거예요. 음수가 추상적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왜? 추상적 가치. 이렇게 하면 건 뭐라 그래요? 추상명사. 그런 건 뭐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잖아. 그치? 그 옆에 봐봐. 우리는 마이너스 4개의 쿠키를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 이런 게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not이야 여기. 부정이야. make peace with라는 거는 무엇무엇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내다. 뭔가 잘 지내다 이런 건데 이 음수와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발명했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All sorts of funny, 웃기고 짜잘짜잘한 정신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냈어요. 빈칸은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 투부정사 하기 위한 전략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투부정사, 즉 빈칸의 내용은 뭐야? 이 마이너스랑 잘 못 지냈는데 이 빈칸 하기 위한 웃기고 조그만 전략들을 만들어냈대요. 그 뒤에 보면요. 저 웃기고 조그만 전략들이 쭉 예시가 4가지나 나와요. 4가지 예시를 좀 보면 빈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은 뮤추얼 펀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금융 쪽에서의 투자 신탁 같은 거. 증권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돈을 여기저기에 투자해서 이윤을 남겨서 원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도 물론 좀 받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을 굴리다 보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붉을적, 글씨자 해서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를 빨간색으로 쓰는 걸 적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돈이 적자가 난다는 건 돈을 까먹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인 숫자일 텐데 네거티브 넘버를 마이너스라고 안 쓴대요.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빨간색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에다 가둬둔대요. stuck in parentheses. 이게 뭐냐면 괄호 안에다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no negative sign이야. 마이너스란 표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난 거를 말하는데 여기다가 기원전 100년이라고 쓴대요. 여러분 알겠지만 BC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23년이에요. 그러면은 2023년이라는 것은 0이라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기원전 100년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쪽으로 100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마이너스 100년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00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도 뭐야? 마이너스란 표현을 안 한다. 다시 한번 뭐야? no 마이너스 사인이네요. 그쵸?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지하 몇 층에 주차장이 있다 할 때 B1, B2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사실 지상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안 하네. 자, 끝으로 네 번째 예시가 나와요. 유일하게 온도를 나타내는 그나마 마이너스 몇 도 이런 표현을 한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한대요? 5 below zero라고 한대요. 즉 0에서 아래쪽으로 5개야 라고 하지 마이너스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거티브 사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대요. looks so unpleasant. 분명히 불쾌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뭐가 있어?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한 재밌는 정신적 전략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좀 안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안 하고 B1이라고 할 수 있을까? BC라고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려는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1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즉 네거티브 사인을 사이드 스텝이 뭔지 아세요? 스텝이라는 건 발을 들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발로 딛다예요. 근데 사이드를 붙이면요, 옆으로 비껴서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껴서고 발로 딛지 않고 피해가느냐라는 거예요. dreaded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네거티브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어떻게 하면 비껴가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다른 보기를 고른 케이스가 4번 고른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unify라는 건 통합하다예요. The systems of expressing numbers below zero인데 0 아래에 있는 숫자들, 즉 마이너스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에 대한 표현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스를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합했다라고 보기에는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의 개념을 통합했나요? 위에 예시가 4가지가 있지만 마이너스의 표현을 제각각했죠. 예를 들면 펀드맨 펀드, 뮤추얼 펀드에서는 괄호 안에 썼거나 빨간색을 썼고, 연도 표시에서는 BC라고 했고, 주차장 표시는 B1, B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도 표시는 below zero라고 했고, 4가지가 마이너스를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된 방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웃기고 짜잘한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스가 나오지 통합한 시스템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 오답률 높았던 문제는 11번으로 가볼게요. 순서 문제였는데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1번 문제는 오답률로는 3위가 아니라 11번이 몇이었더라? 11번이고 5위였어요. 5위였고 오답률은 49%네요. 절반이나 틀렸네요. 자, 이 지문은 요즘 굉장히 핫 이슈예요. 요즘 어떤 거냐면은 왜 잊혀질 권리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나와 있죠?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란 말이 있고, 근데 이게 또 뭐 때문에 반박당하고 있냐면은 a right to privacy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잊혀질 권리라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자신의 그 정보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올린 건 내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린 정보를 내 지인들이 퍼서 나르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부탁해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야, 그거 좀 내려줘. 이러면 되는데 내 지인들이 올린 걸 또 내 지인의 지인들이 그 지인의 지인들이 계속 퍼서 나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 나의 개인 정보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찾아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뉴스 매체에 보도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가 너무 일반 대중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 나의 개인 정보가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개인 정보가 지워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The Right to be Forgotten이에요. 자, 그런데 위 지문에서는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결국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right인데, 권리인데 distinct라는 거는 좀 구별이 되는 뚜렷하게 다른 권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distinct from이고 그치만 related to라고 해서 이 to란 전치사랑 요 from의 전치사가 공통으로 여기 이 right랑 관련이 돼요. 즉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생활 권리랑 연관이 된 권리지만 사생활 권리랑은 좀 다른 권리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사생활 권리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어진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주어진 단락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지만 끝에 끝날 때까지는 사생활 권리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A 단락을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까지를 봤을 때 이 권리가 둘 중에 뭘 말하는지 잡아내야 돼요. 즉 이게 사생활 권리인지 아니면 잊혀질 권리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들이 뒤를 보면 to move on their lives야. 즉 자신들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있어요? not be defined야. 자,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period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어떤 특정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에 의해서 not defined, 정의 내려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예시가 있지만 우리 좀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 B번 해볼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In contrast, 그와는 반대로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B를 시작점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라고 했기 때문인데,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잊혀질 권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와는 반대로 라고 얘기했는데 잊혀질 권리를 얘기했으면 요 앞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앞자리에 잊혀질 권리를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즉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 권리가 어떻게 distinct, 구별되는가를 위해 단락에서 주어진 단락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사생활 권리라는 건 이래.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잊혀질 권리라는 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B번 단락이 들어갈 자리는 반드시 앞에 사생활 권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B번 자리가 시작이어야 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주어진 단락을 제외하고는 privacy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일단 A 단락에서는 사생활 얘기는 없었어요. C 단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생활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right to be forgotten은 나오지만 계속해서 the right to be forgotten이 있지만 끝까지 privacy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단락에서도 즉 A나 C 단락에 privacy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B 단락 앞에 privacy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B는 반드시 주어진 단락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시작 단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단락 다음에 B를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그와는 반대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자,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자, 공공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잊혀진 권리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된대요? The right of an individual인데 어떤 개인의 권리인데 not to be forever defined예요. 영원히 규정되지 않을 권리래요. 뭐에 의해서? by information인데 from a specific point of time이에요. 자, 이거 아까 앞에서 어떤 지문에선가 봤어요? 어디 있었죠? specific period. 자, 어디선가 봤습니다. 아까 여기 있었죠. 그쵸? specific period가 여기 나와 있는 specific point in time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 B번 단락에서 A번, 즉 B에서 말했던 이 말과 다시 한번 재진수라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즉 바로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삶에 있어서 특정 기간에 의해서 사람이 정의 내려지지 않는다. 자, 그럼 예시를 볼까요? 삶에 있어서 특정 기간이 뭐야? 사람이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지만 사람이 어떤 흑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한때 잠깐 철없던 시절에 죄를 지었던 특정 기간이 있을 수 있죠. specific period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그럴 때에 과거에 범죄를 지었던 사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특정 기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죄값을 다 치르고 만약에 뭐 한 30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옛날에 뉴스 보도됐던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때 올라갔던 사진들이라든지 이게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도 사생활이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despite, 자 이제 마지막 시달랑이 나왔으니까 가볼게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즉 이거는 지금 결국 이 잊혀질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이죠. 그 사람이 계속 살게 해줘야 된다. 죗값을 치렀으니까 특정 기간의 잘못에 의해서 평생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라고 이 권리를 옹호해주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잊혀질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이 있지만 이 권리 자체는 가끔씩 come into conflict야. 다른 권리들과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결국 안전 또는 공공의 보건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조두순이 출소가 됐었잖아요. 그 사람도 물론 법적으로는 절차를 다 밟고 법적으로 다 죗값을 치르고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이 출소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했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죠. 왜? 우리의 안전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달라고 쓰는 적합해 보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12번 볼게요. 12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오답률을 친다면은 이제 4위였고요. 오답률은 3위였네요. 3위였고 12번 오답률은 일단 60% 많이 틀렸어요. 60.8%였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본다면은 자, 여기 끝부분을 보면 돼요. 박스에서. 자,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in terms of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이게 뭐야?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불호 이렇게 얘기하죠. 호불호라고 얘기하죠. 자, 호불호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problematic, 말 그대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사람의 호불호 이런 거를 아래쪽 질문에서 뭐라고 나뉘면 taste, 취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본데 A, B, C 중에 시작 단락을 잘 잡아야 돼요. A를 가봤는데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인컴, 소득 이런 게 나와요. 얘부터 나올 것이냐라고 봤는데 자, 근데 이상해요. B 단락도 for instance라고 얘가 나와요. 그럼 무슨 얘부터 나올 것이냐? 일단 좀 봅시다. C, in economics, 경제학에서는 such an argument, 그러한 주장은 그랬어요. 근데 about birth rate, 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그랬어요. 근데 일단 C가 시작이 아닌 건 알겠네요. 왜? 아직도 출산율에 대한 그런 주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C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좀 볼게요. A를 가볼까요? 예를 들면 소득 증가라는 것이 결국 뭐냐?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원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 자체가 그대로일지라도 라고 얘기했죠. 자, B번도 갈게요. To argue, 뭐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That baby boom, 아기들을 많이 낳는 걸 말하죠. 반대로 baby burst라는 거 그 반대예요. 이 두 개가 반이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증가하는 게, 급증한 게 boom이고요. burst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result from, 뭐로부터 기인했다는 얘기예요. result 다음에 from을 쓰면 뒤에는 원인이 오죠. 이런 거에서부터 원인이 발생했다. increase인데 and then decrease예요. In the public inherent taste. 와, 이게 좋은 말이네요.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요 likes and dislikes. 호불호, 이게 사람의 기호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음. 뭐보다? change, 변화인데 relative prices against the background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어떤 changes, 변화인데 사람들의 취향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향의 관점에서 어떤 걸 설명하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예로 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향에 있어서의 증가나 감소에서 아기들을 많이 낳는 거냐 적게 낳는 거냐 라는 걸 설명한다면 뒤에 보니까 places, 둔다, 이게 동사예요. 놀랍지만 투부정사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를 목적어죠.
어디다 둔대요? In an unsound position. 그닥 좋지 못한 상황에다가 둔다. 결국 문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problematic. 아까 그 문제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곤경에 빠지게 된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단락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호불호, 취향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잘 안 하고 있죠. 게다가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게 투부정사가 주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주어예요. 그리고 중간에 컴마가 있었던 것은 for instance라고 예를 들면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여기 대절이 to argue, 주장한다는 것의 목적어절이죠.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그것은 둔다, 놓다란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를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한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문장이 굉장히 긴 한 문장이었습니다. B번 단락 전체가. 결국은 웃긴 얘기죠. 즉 아기를 많이 낳는 거 베이비 붐이라는 말 아까 썼었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를 덜 낳는 거 부스트. 자, 이게 결국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 테이스트, 아이들에 대한 취향 자체가 increase, 증가하면 많이 낳고, 아이들 좋아하는 마음이 decrease, 감소하면 적게 낳는 거다 라고 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웃긴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면 such an argument, 그런 주장은, 즉 출산율에 대한 그런 주장은 거의 이거랑 맞먹는 거야. equivalent, 동등한이란 뜻이에요. 즉 뭐랑 동등한 거야? 이거랑 동등한 거야. to saying that 이라고 말하는 거랑 동등한 거야. a rise and fall, 즉 증가와 감소인데 in mortality, 사망률을 말합니다. 사망률에 있어서 증가와 감소가 be attributed to라는 건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increase in the inherent desire, 기본적인 내재적인 이런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desire, 욕망인데 change for death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의 변화, 즉 죽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면 사망률이 늘어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면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changes 뭐야?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in income and prices. 오히려 소득이나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가 오히려 affect birth rate,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가 느껴지네요.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호불호, 마음이 변화하는 걸로 해서 사회적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13번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아래쪽 질문이죠. 문장 삽입이었는데 13번 문제가 얘는 오답률 얘가 그래도 7이었네요. 높진 않았네요. 13번의 오답률이 39.2%. 아주 높진 않았네요. 그렇죠? 네. It does this. 자, 이 this가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하는데 뭘 함으로써? By making your taste buds. taste buds가 뭔지 알죠? 우리 혀에 있는 미뢰라고 하죠. 그 맛을 느끼게 하는 조그만 돌기 같은 게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 미뢰라고 하는 것이 뭘 하게 한대요? perceive, 인지하게 함으로써 these flavors, 이러한 맛을 as bad, 뭐라고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다, 심지어는 굉장히 역겹다, 역하다 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이것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봅시다. 내용상 봤을 때 아래쪽에서 문장의 자리를 볼게요. 보니까 많은 식물들, 채소들, 앞에 4번 자리 앞문장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많은 식물들, 채소들이 full of anti-nutrients. 이게 뭐예요? 안티가. 일단 nutrients가 영양소인 건 알고 있었죠? 그러면 영양소에다가 안티 붙였으면은 안티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양소, 즉 항영양소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뒤를 봤을 때 뒷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만약에 중간에 요 부분에서 당신의 몸은 tries to keep you away예요. 결국은 이 항영양소가 내밀 텐데 이 항영양소에서부터 당신의 몸을 떼어내려고 노력한대요. 당신의 몸이 아직은 fragile, 무슨 얘기야? 약한 거죠.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서 몸이 약할 땐 이걸 멀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있을 때 못 먹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당신이 자라,
그래서 몸이 좀 강해져요. 이러한 걸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no longer taste야. as bad as before야. 전처럼 이것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요 지점에 전엔 나쁘게 느꼈는데 이젠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 지점에 by does this가 뭐겠어요?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건 거죠. keep you away from them이죠. 바로 이거. 즉, 이 항영양소라는 이 식물들을 어떻게 못 먹게 피하게 하냐. 맛있으면 어떻게든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몸에 나빠도. 그러니까 입에 쓰게 한 거지. 못 먹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나중에 견딜만 해지면은 이거를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5번 자리입니다. 조금 보면은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한글 해석만 다시 매칭해보면 될 것 같아요. 14번 볼까요? 14번도 이게 오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오답률이 2위였고요. 자그만치 오답률이 62.7%였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사실은 이게 딱 뭐랄까 3번 자리가 앞문장과 요 자리가 단절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뚝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풀긴 힘든 문제고 얘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문장을 어딘가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 때에 저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자, 앞을 보세요. 앞에를 봤을 때는 요게 나와 있어요. both 두 개 단데 땅 그리고 물, 즉 육지와 물 두 가지 모두 포함해서 결국 이 달의 중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이 잡아당겨 생기는 늘어남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달이라는 것에 의해서 달의 중력에서 발생되는 이 조수의 늘어남은 땅과 물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를 보면은 이 늘어남이라는 것은 또한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영향을 준다라고만 했지 설명한다는 말은 일단 없었고 뒤에는 high tides라고 해서 이 tides라는 거는 in the ocean 바다에서의 이 조수 즉 밀물 썰물을 말하는 거니까 물이지 땅은 없잖아요. 땅은 그치? 그러니까 땅 얘기는 없는데 분명히 both land and water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3번 이유는 전부 물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다 끝까지 바다, 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 문장 하지만 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땅이랑 물 둘 다에 영향을 주지만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 즉 돌이 rigidity가 뭐냐면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땅이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땅 자체가 rises and falls야. 즉 이 땅 자체가 이게 육지 자체가 말하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훨씬 적은 양만 하는 거예요. 뭐보다? than water, 물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notice only the ocean tides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바다의 조수, 즉 바다의 밀물, 썰물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왜? 땅은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너무 소소하다는 거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야? 왜 땅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몰라요? 쟤는 단단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나 해준 셈이죠. 또한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개의 타이즈가 있느냐? 즉 두 개의 조수가 있느냐? 즉 두 개의 로우 타이즈가 있다. 해서 하루에 2번씩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얘기가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랜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모두 다 물 얘기만 해주고 있는 이유가 땅에서는 변동을 느끼기에는 육지가 너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저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15번을 봅시다. 15번 질문은 요약 문제였는데 대답이 될 만한 근거 문장이 여기 있어요. 일단 15번의 오답률이 의외로 얘가 1위였는데 68%였고요. 68.6% 얘가 1위였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나 싶은데 자 일단 이거예요. 10대들에게 물었는데 보통은 8%의 돈을 덜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뭘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could work with someone 누구랑?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someone인데 어떤 사람?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야. 즉 나랑 같은 종교거나 또는 비슷한 나랑 인종이거나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있다면 뭐까짓 거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문장을 보시면 10대들은 표현했대요. 자, 뭘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preference는 선호하는 거야. 그럼 자기랑 비슷한 백그라운드에서 있는 누군가와 일하는 걸 더 좋아한 거죠. 돈을 덜 받아 가면서까지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망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한 무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preference는 일단 골라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은 결국 뭘 보여줍니까? 결국은 on assumption based 어떤 가정을 기반으로 한 편견 또는 선호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rational, 이성적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 행동이라는 것보다 즉 돈을 벌겠다고 일을 하는 거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돈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인종이 달라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걸 선택해야 돼요. 원래는. 그치? 근데 내가 아니야 난 그래도 나랑 인종이 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걸 선택하겠어 라고 했다는 건 이성보다 이쪽이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선호하는 쪽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outweigh라는 동사는 앞쪽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은 내가 돈을 벌겠다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거지만 돈을 벌겠다는 이성적 판단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유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과 일을 하겠다는 나의 편견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요.